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또 공지할게요. 자, 5번을 보러 갑시다. 자, 로그 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 자,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 함수도 그렇고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어. 자, 그러면 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면 자, 로그 함수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 무슨 함수? 증가함수. 밑이 1보다 크다. 자, 밑이 1보다 크다는 뭐야 이거?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증가함수는 어떻게? 요 들어가는 x가 x값이 커지면 함수값이 어떻다? 크다. 진수가 클수록 그 함수값이 크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게 밑을 같은 로그로 만들 수 있니? 자, 3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자, 로그 2에 7이 있고요. 자, 로그 4에 63이 있어요. 자, 우리 로그 이제 많이 봤다. 요 2는 튀어나가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요 2분의 1이 진수로 올라가면 뭐가 된다? 2분의 1승이 된다. 저 이렇게 따라왔니? 자, 그럼 요 3이라고 하는 애를 밑이 얼마인 수로 만들자? 2인 수로 만들자. 자, 그러면 3이 되려면 3 곱하기 1이잖아. 그러면 1 자리를 내가 원하는 밑과 진수 같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로그 2에 2. 자, 그러면 요 3이 올라갑니다. 얼마 됐어? 로그 2에 8, 로그 2에 7, 로그 2에 루트 63입니다. 누가 제일 작아? 얘가 제일 작아. 누가 제일 커? 88에 64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대소관계 제일 작은 거, 두 번째 제일 큰 거.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진수의 대소관계가 곧 로그의 대소관계. 자, 2번은요. 밑이 얼마인가요? 3분의 1, 3분의 1.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도 밑이 3분의 1인 거로 바꿔놓고 가자. 어떻게 하라고? 마이너스 1 곱하기 1. 1이라는 애는 밑과 진수가 같으면 다 1.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해진 게 올라갔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니?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은 얼마? 3.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은 애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자, 그러면 진수에 대해서 비교해 봅시다. 2분의 1, 3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애가 2분의 1. 다음 2, 3 순서죠. 자, 그러면 제일 큰 거는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은 진수가 2짜리. 제일 작은 게 3짜리. 되겠습니까? 진수가 작을수록 로그 값이 크다. 질보다 작을 때는. 자,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 함수 값을 이용한 대소 관계를 확인해 본 거예요. 자, 다음 6번은요.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하고 역함수였다. 기억나요?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는 역함수의 관계. 자, 다시 확인해 볼게요. y는 a의 x승이 있다. x하고 y하고 바꾸고 밑이 밑으로 가니까 y는 로그 a의 x. 자, x하고 y가 바꾼 게 역함수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 자, 1번. 역함수를 구하자. 자, 그러면 x하고 y하고 바꾸자. 자, y에 대한 등식 변형을 할 거니까 자, 1을 이항시킬 거야. 3의 y-2승은 x-1 됐어요? 좌변 바꿔서 밑이 밑으로 지수를 해결하는 도구. 뭐야? 안 놀러 갔구나. 놀러 놀러 간 줄 알았어. 한 줄. 아, 미안하다. 이번 주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늦었어? 아파할 소리 들으면 마음이 약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아픈데 오늘은 수고했어. 나 괜찮다. 자, 이어갈게요. 자, 밑이 밑으로 가니까 밑이 3인 로그. 진수가 x-1.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반 이항시켜주면 자, y는 로그 3의 x-1 플러스 2 이렇게 완료입니다. 만들 수 있겠죠? 자, 사실 역함수를 만들면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 것도 언급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의 정의역. 자, 지수함수에서의 정의역은 뭐였어? 정의역.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 그럼 치역이 뭐였어요? 얘가 0보다 크다. 근데 y축으로 1만큼 올라가니까 점근선보다 크다. 이게 치역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바뀐 함수의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 원래의 치역이 정의역으로. 원래의 정의역은 치역으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로그 함수를 바꿨을 때는 정의역 진수조건. 진수조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이 처음 함수 바꾸는 거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바꾸고 나서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자, 2번. 이번에는 로그 함수를 지수 함수로 바꾸래요. 자, 그러면 x하고 y하고 바꿔. x는 로그 2의 y-1 플러스 1. 자, y에 대해서 등식 정리할 거니까 자, 요 녀석을 좌변에 있다고 치고 이항한 걸 우변에 있다고 치자. 자, 밑이 밑으로. 자, 그러면 진수 y-1은 2의 x-1제곱. 자, 역시 마이너스 1만 이항하면 자, y는 2의 x-1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정의역 뭐예요? 실수 전체죠. 치역은 1초과죠. 여기서 정의역 1초과, 치역 1초과. 실수 전체가 치역이었는데 그게 정의역으로. 그러니까 크게 지장할 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자, x하고 y 바꿔서 역함수 구한 거 이해되겠니? 됐죠? 한번 잘 해보시고요. 자, 필수예제 7번입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함수값을 구해라. 그래프 잘 따라가기 연습입니다. 일단 함수가 식이 다 나왔네. 로그 2의 x라고. 첫 번째 어느 좌표 읽을 수 있어야 되냐. 자, a 대입했더니 0 나왔어. 진수에 a 대입하니까 0이야. a 얼마예요? a 대입하니까 0 나왔어. 자, 진수 얼마야? 1. 로그 1이 0이야. 그래서 a는 1인 겁니다. 자, a 1 오케이? 자, 그러면 이 y는 x의 역할은 뭐냐? a 대입하면 a 나와. 여기가 a. 그러면 a는 1이었으니까 자, b 대입하면 1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야. b 대입하면 1 나온다. 자, 그러면 b 대입하면 1이군요. b는 얼마? 2죠. 자, b가 2예요. 잘 안 보이네. b가 2예요. 그러면 2 대입하면 얼마 나와? 2가 나오지. 자, 그러면 이렇게 따라오면 c 대입하면 2가 나온대요. c를 대입하면 2가 나온대요. c는 4. 자, 이렇게 해서 요게 4. 그럼 여기가 4. 마지막 d 대입하면 4가 나오는군요. d 대입하면 4가 나오는군요. 따라서 d는 얼마? 16이에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겠니?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a 얼마라고? 1. 1 넣으면요. 그러면 b 대입하면 b 나와. b 대입하면 a 나와. 그다음 그러면 a가 2, b가 2니까 c 대입하면 2 나와. d 대입하면 4 나와.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가 1이래. 1. 그러면 여기 몇일까? x에 얼마 대입하면 1 나와? 3이죠? 그러면 3 대입하면 여기 몇이야? 3에 3승 27이죠? 뭐야? 너무 큰데? 그러면 a 대입하면 27이 나온대요. 어머나. a는 3에 27승? 뭐 어디 틀렸니? 틀린 데 없죠? 그래프가 좀 비정상이에요. 여기가 3인데 여기가 27인 게.
혹시 다시 혹시 틀렸나? 여기가 1이야. 1 나오려면 3 맞아. 3 대입하면 27이야. 맞네요. 자, 229번. 선분 AB가 2다. 자, 선분 AB.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B좌표는 X가 K일 때, B좌표가 K, 로그 사이 K예요. 자, A점은 B가 K일 때, K, 로그 2의 K예요. 자, A점, B점 좌표 됐죠? 그럼 선분 AB는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 위에 거 빼기 아래 거가 되겠지. 자, 그러면 로그 2의 K 빼기 로그 4의 K. 그게 2래. 어떻게 풀어야 될까? 밑을 2로 맞추면 자 얘가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로그 2의 K 똑같은데 앞에 1 빼기 2분의 1 해서 2분의 1 로그 2의 K 되는 거 보일까? 동량 계산하듯이. 그럼 양변에 2를 곱하고 밑이 밑으로 가면 K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겠어? 컨디션 좋아? 아직까지 괜찮은데? 더 할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정규 씨가 앞에 오라 그랬거든. 난 널 속인 게 아니야. 토요일 날 바빴어? 자, 8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문제 한번 읽어보고, 칠판에서 한번 해법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우리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도형의 넓이에서도 했던 거고, 곡선으로 둘러싸인 어떤 넓이가 나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로그 2의 x 플러스 4의 그래프와 로그 2의 x 사이의 관계를 어떤 관계인지 알아봐야 돼요. 자, 밑이 같으니까 평행 이동한 관계인 거 알겠어? x축으로 얼마만큼? 4만큼. 그걸로 무슨 길이 나왔나? AB 길이 얼마야? 4. CD 길이 4 나온 거지. 다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인데, 자, 여기를 x축으로 4만큼 간 거니까 얘가 곡선이 직선처럼 그려져 있어. 자, 그러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부분을 갖다 붙이면 자, 여기가 이렇게 갖다 붙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그림이 이상한데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볼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인 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해야 되는 도형은. 자, 근데 x축으로 4만큼이니까 지금 뭘 한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자른 거야. 그럼 여기를 갖다가 띄어서 x축으로 4만큼 갖다 붙이면 여기에 그대로 붙겠지.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도형은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곡선으로 둘러싸였지만.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자, 요 가로 길이가 4인 건 찾았어요. 평행이동으로. 자, 그러면 세로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좌표를 보세요. 자, A점의 좌표는 얼마야? 요 그래프. x가 0일 때잖아. 그치? x에 0 대입하면 로그 2의 4입니다. 그럼 얼마? 2죠. 자, 그러면 띠르르르르르 따라왔어. 자, x축으로 4만큼 갔으니까 b의 x좌표는 얼마야? 4죠. 그러면 4를 대입한 값은 얼마예요? 로그 2의 8이죠. 그럼 얼마? 3. 자, 그게 높이다, 높이. 그럼 높이 얼마다? 1이죠. 그래서 넓이는 4예요. 이렇게 찾았다는 얘기인 거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인데 우리가 평행 이동의 원리를 이용해서 평행 이동일 때만 이런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대칭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문제는 대칭성으로 구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기억하자. 응? 곡선으로 둘러싸인 어떤 부분의 넓이를 나한테 묻는다는 건 그걸 잘라서 갖다 붙이면 어떤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나한테 묻는 거다. 곡선만으로는 못 구한다. 알겠지? 주로는
평행사변형 또는 직사각형 이런 애들이 우리가 주로 구하는 도형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넓이가 평행이동 관계가 누가 누구를 어떻게 평행이동했어요? 요렇게 평행이동한 게 y축으로 1인 거지? 그러면 요번에는 요 길이가 1인 게 나온 거지? 그럼 역시 이제 곡선인데 자 여기를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자르면 자 요 빗금친 부분들이 넓이가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도형은 어차피 요 직사각형 넓이랑 같을 거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밑에 있는 것도 자 평행이동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인데 보여. 그래서 요게 2래. 그럼 여기도 1이 여기도 2야. 자 그러면 위에서 잘라서 자 요렇게 해서 자르면 요렇게 요 부분이 여기 채워지니까 내가 구하는 도형은 자, 요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이 되겠지. 그러면 높이는 2고 여기 요 길이 가로는 3이고 높이는 2고 밑변이 2고 높이는 3이고 이렇게 되겠구나. 요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자 요런 뜻입니다. 자 해보세요.